정성산 TV가 가열차게 주장을 하는 정성산 TV가 가열차게 여러분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캠페인이 있다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북괴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12년이 된 북한, 최악의 식량난과 최악의 경제난, 외환난, 에너지난, 그야말로 제2의 고난의 행군과 같은 지옥의 삶을 살고 있죠.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북괴 김정은 멸망, 북한 동포를 구원할 수 있는 자유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저의 캠페인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김정은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국정원이 대대적인 대북 심리전을 전개할 예정이며 신동감호도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기분 좋은 소식. 얼마 전에 저는 국가정보원 이 핵심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핵심 관계자들이다라고 하면 뭐냐? 사실상 그전부터 우리는 대북 작전을 많이 했지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과 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우리는 실제로 북한과 관련된 공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고 난 이후에 국가정보원에서 대북 작전의 핵심 요원이다라고 할 만한 분들이 거의 연락 두절, 그리고 어떤 분은 아예 전화를 하지 말아라, 또 어떤 분은 좌천돼서 국가정보원 요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 부서로 이제 쫓겨갔지요. 사실상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와해시키려고 작전을 세웠던 국가정보원 핵심 요원들을 싹 다 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5년 만에 전화가 온 거니까. 그래서 형님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정말 좌천돼서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 국정원에 본연의 임무에 복귀했다라며 정 감독 조만간 소주 한잔 합시다 라고 전화를 왔습니다. 그런데 슬픈 거는 제가 알고 있던 국가정보원의 대북 작전 핵심 역할을 했던 분은 문재인 정권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포기하신 분도 계시더라고. 그리고 또 한 분의 국가정보원 요원분께서도 전화가 오셨습니다. 5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라며 이제 본연의 부서에 돌아왔으니 정성산 감독님, 김정은 정권 저 붕괴에 힘을 보탭시다라는 전화가 왔는데 저는 정말 욱 올라와가지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국정원 최강의 요원, 김정은 제고의 최강의 요원들을 왜 다 좌천시켰었겠습니까? 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국가정보원이 지금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대북 심리전을 제기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에 대북 심리전국을 신설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없애버렸던, 완전히 폐쇄시켰던 국가정보원 내에 대북 심리전국을 신설했습니다. 북한이 대남 강경파 김영철을 통일전선부 고문으로 재기용을 하고 대남 심리전 조직을 대폭 신설 강화한 데 따른 맞대응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최근 북한을 대상으로 한 심리전을 담당할 대북 심리전국을 2차장 산하 1급 독립부서로 신설을 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북한 통전부의 간첩 활동에 대응할 대북 심리전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윤석열 정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통일전선부장 출신인 김영철을 통전부 고문으로 재기용한 가운데 내년 총선 등 한국의 정치 일정에 맞춰 대대적인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해 우리 사회에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윤석열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맞춰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정권의 실상과 정보를 유입하는 공세적인 대북 심리전을 펼칠 것이며 공세적인 북한 주민들을 향한 김정은 정권의 만행을 알리는 일을 공세적으로 하겠다라고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정보원 산하의 대북 심리전국을 신설을 했으며 나아가 대북 심리전국을 2차장, 굉장히 급이 높은 거죠. 2차장 산하 1급 독립부서로 신설했는지 김정은 정권은 잘 새겨야 한다라고 윤석열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익명의 국가정보원 소식통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 들어선 이후에 국가정보원이 대대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한 심리전 작전을 공세적으로 펼칠 준비를 끝냈으며 머지않아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인권, 또 북한의 핵, 북한의 여러 상황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작전들을 공세적으로 펼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국정원 분에게. 이제 그분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한 대북 심리전국을 2차장 산하 1급 독립부서로 신설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뭡니까? 뭐란 이야기입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정은 정권 당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 당시 김정은 정권의 이 암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압박했던 여러 가지 대북 공작, 그 부서가 다 신설된 거며 더욱 강화된 것이다라고 제가 아는 국정원 익명의 소식통은 강조하고 이 수달에 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신동가모가 있죠. 신동가모. 이 동가모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또 박근혜 정권에서 동가모가 이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까는 사람들. 뭐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이 조직들이 있었죠. 뭐 김성민 대표가 하는 것도 있었고, 박상학 대표가 하는 것도 있었고, 장세율 대표가 하는 것도 있었고, 동가모는 여러 조직입니다. 근데 이제 신동가모라는 이 타이틀을 사실 누가 붙여줬느냐? 제가 장세율 대표에게 붙여줬잖아요. 그런데 익명의 탈북단체도 저희도 신동가모입니다. 감독님 요 소식 좀 전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전해드립니다. 정성산 감독님께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에 장세율 대표의 신동가모 소식 잘 보았습니다. 알겠지만 우리도 한때 북한 내부 동가모의 일원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도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익명으로 방송을 좀 해 주십시오. 이미 중국과 북한 내에 있는 조직들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으며 신동가모 활동을 시작한 지는 약 2달 정도 됐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거는 후에 얘기하겠지만 옛날식으로 폭약으로 뭐 이 자체로 만든 그 내부에서 수제폭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동상을 까는 시대는 한참 지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뭘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장세율 대표님의 신동가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탈북민 단체 앞으로 정선산 TV를 통해 북한 김정은을 뒤집어 엎는 신동가모 활동, 북한 내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종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 멋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요게 이제 텔레그램으로 온 건데 또 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는 보안이 중요해서 앞으로도 종종 신동가모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절 일합시고 공격형 무인 드론과 이 정찰용 무인 드론을 공개했다가 개망신을 당했죠. 미군의 최첨단 공격형 드론인 MQ-4 그레이 이글과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해하는 이란의 혁명 수비대장이었던 카셈 솔레이마니를 아예 개박살을 내놨던 MQ-9 리퍼, 죽음의 저승사자를 김정은이가 얼마나 경악합니까? 그러니까 미군의 최첨단 공격형 드론인 MQ-4 그레이 이글과 MQ-9 리퍼를 흉내를 내서 샛별 4형, 샛별 9형 드론을 공개한 이후에 군사 전문가들과 외신들이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이 무인 공격형 드론에는 가장 중요한 게 위성 시스템, 또한 광학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김정은이가 그 전에 정찰 위성이라며 날려보낸 이 만리경 1호, 한마디로 광학 수준은 만원경 수준도 안 된다. 일반 상업 위성 수준도 안 되는 것을 날려보냈다라고 강조했죠. 그만큼 뭐란 이야기입니까? 다급한 김정은이가 MQ-9 리퍼나 MQ-4 그레이 이글을 모방을 해서 어떻게 하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가 한마디로 망신을 당했던 김정은. 그만큼 김정은에게는 뭐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이제 김정은이가 한 번만 군사적 도발을 하면 쓸 수 있는 모든 비례대응의 전략과 작전을 다 쓰겠다라고 윤 대통령이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자, 국군이 김정은 턱 밑 자폭 드론 배치, 평양까지 150km. 사실상 북한 김정은에게 공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자폭 드론 백령도 배치 추진. 군, 북한 턱 밑에서 김정은 노린다. 백령도 평양 직선거리 150km. 최신 드론 사거리는 무려 1000km. 언제든 공격 가능. 기종 비롯한 세부사항은 미공개. 백령도 이외의 지역에서도 북한 공격형 드론 부대 운영. 오는 9월 창설 예정인 드론 작전사령부가 서해 백령도에 작전 드론을 배치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해 북한 김정은의 턱 밑에서 그를 타격할 공세적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군의 핵심 관계자는 김정은이가 도발을 하면 우리 군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김정은 정권에게 강력하게 경고한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드론 작전 사령부는 전력 운영과 관련해 자폭 드론을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 배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김포 지역에서는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스텔스 드론을 운용해 대북 정찰, 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군은 지난달 드론 조종사들을 선발을 했으며 향후 위탁 교육 등을 진행해 집중 육성할 방침입니다. 백령도는 휴전선보다 무의도상 위쪽에 있는 서해 최북단 섬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있는 평양까지 직선거리로 1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중장거리 드론의 비행거리는 수백 킬로미터에서 수천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사실상 우리 군이 마음만 먹으면 김정은의 턱 밑에서 언제든지 자폭 드론을 이용해 김정은이를 저격할 수 있다라는 의지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에서 러시아가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란제 자폭 드론 샤헤드 136의 비행거리가 1000km 이상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보 드론도 1000km 이상으로 날아갑니다. 이란이 최근 개발한 신형 자폭 드론 메라주 532 역시 50kg의 폭약을 탑재하고 45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자폭 드론의 기종 등 세부 사항은 미공개 상태입니다. 드론 작전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는 합동참모본부는 전력 운영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백령도 이외의 지역에서도 김정은과 북한을 겨냥한 자폭 드론과 같은 공격형 드론을 운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나라를 침투하자 합동 드론 부대의 조기 창설, 스텔스 무인기 및 소형 드론 연내 생산 등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오는 9월 드론 작전사령부 창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 등지를 틀게 되는 드론 작전사령부는 전략적, 작전적 수준의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군사작전과 정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 추적, 타격 등 군사작전 등 드론을 이용한 공격 방어 작전을 총괄하게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핵심 안건에 관해 위원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이날 합동 군사 전략을 포함해 드론 작전사령부 작전수행 방안 2024-2028 국방 중장기계획 재원 배분 방안 등 3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도발 시 방어작전을 주도하고 공세적 전력 운영을 통해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라며 실전적 훈련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역량과 태세를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언론들도 이번에 김정은의 북한의 턱 밑에서 김정은을 노리는 이 자폭 드론을 긴급 배치한 것에 대해 국방부의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또 이 대한민국 국군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제 김정은의 공격에 더 이상 대한민국 국군은 이 방어적으로만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 김정은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의지다라고 국방부의 핵심 관계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